당신의 코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왕의 똥입니다. 50cm 거리, 눈이 따갑고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절대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순간 왕의 배설물을 더럽게 어겼다는 죄목으로 당신의 목이 날아갑니다. 정이품, 연봉 5억, 장관급, 부러우신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1504년 피바람이 부르는 연산군 시대 조선의 내시 박순 42살 오늘 하루를 밀착 체험합니다. 나으리 3시입니다. 입궐하셔야지요. 새벽 3시 집 하인의 목소리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 순간 등이 축축합니다. 이불이 젖어 있습니다. 또 지렸습니다. 나이 42 정이품 고위관리가 자다가 오줌을 지린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12살에 거세할 때 소변줄 근처 근육이 망가졌습니다. 조이는 힘이 없어요. 나이 들수록 심해집니다. 밤에는 지리고 낮에는 찔끔찔끔 셉니다. 황급히 이불을 뒤집습니다. 두꺼운 무명천을 꺼내 허리춤에 찹니다. 기저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 관복, 속에는 갓난아기처럼 축축한 천을 차고 다녀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수염 한 올 없는 창백한 얼굴, 머리통 군데군데가 쥐가 파먹은 듯 뚫려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대머리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매일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입니다. 옷을 다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에 나무패를 겁니다. 선언패,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닥치고 살아라. 말에 올라타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궁궐 밖 사가에서 출퇴근하는 출입번 내시입니다. 궁궐 내 좁은 방에서 먹고 자는 하급 내시들과 달리 번듯한 집과 가족을 거느린 고위직이지만 실상은 더 처절합니다. 왕의 기상 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일 새벽 이 먼 길을 말을 타고 달려야 하니까요. 대궐문 앞에 도착하자 상선 영감이 당신을 세웁니다. 잠깐 뒤로 돌아보게. 그가 당신 엉덩이에 코를 박고 킁킁거립니다. 냄새 검사입니다.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냄새에 예민합니다. 왕 앞에서 지리내를 풍기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됐네, 가보게. 알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외화틀을 들고 왕의 침전으로 달립니다. 이동식 변기입니다. 왕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배변 시중입니다. 왕이 힘을 주는 소리. 당신은 코앞에서 숨을 죽이고 대기합니다. 50cm 거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자, 표정 관리하십시오. 왕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배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외화틀을 들고 내의원으로 달립니다. 의관이 나옵니다. 대변의 색깔을 살피고 냄새를 맡고 찍어서 맛까지 봅니다. 오늘은 약간 묽으시네. 색이 황금빛이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 의관의 똥을 분석하는 동안 당신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아침 수라 시간입니다. 오늘 메뉴는 기가 막힙니다. 기름진 전복구이에 향긋한 송이버섯 볶음, 그리고 야들야들한 타락죽까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당신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어제 점심부터 굶었습니다. 속이 쓰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왕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석상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제발 조금만 남겨주시길 속으로 간절히 빌어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왕의 식욕이 왕성합니다. 젓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전복이 사라지고 송이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 왕은 타락죽 한 그릇을 싹 비우고 일어납니다. 물려라. 드디어 당신의 식사 시간입니다. 하지만 식탁도 따뜻한 밥도 없습니다. 왕이 먹다 남긴 퇴선이 쟁반째 구석으로 전달됩니다. 당신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식어버린 국물에 맨밥을 맙니다. 전복은 흔적도 없고 씹을 만한 건더기라곤 흐물거리는 파 조각뿐입니다. 그때 쟁반 구석에 왕이 씹다 뱉은 전복 껍데기 하나가 보입니다. 당신은 주위를 살핀 뒤 그것을 집어들어 입에 넣습니다. 남은 양념 맛이라도 느끼려 껍데기를 쪽쪽 빨아냅니다. 비릿한 바다향과 왕의 침 냄새가 섞여 들어오지만 지독한 허기 앞에서는 이마저도 감지덕지입니다. 연봉 5억의 장관급 관리가 빈 껍데기를 빨며 끼니를 때우는 것. 이것이 조선 내시의 진짜 민낯입니다. 왕이 낮잠을 자는 짧은 틈을 타 어두운 복도 구석에 잠시 쪼그려 앉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부동자세로 서 있다 보니 실핏줄이 터지고 다리가 시퍼렇게 변하는 현대의 하지정맥류가 온 것입니다. 욱신거리는 종아리를 주무르는데 문득 10년 전 이 자리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울먹이던 신입 내시 덕수가 떠오릅니다. 20살짜리 애송이였습니다. 빛에 쪼들린 아비가 아들을 거세시켜 궁에 넣었습니다. 녀석은 정이품에 올라 부모님을 호강시키겠다며 눈을 반짝였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당신은 덕수가 궁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서 말이죠. 모자라도 정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당신은 받고 다음날 윗선에 고했습니다. 내시가 궁녀와 통정하면 사형입니다. 덕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손만 잡은 거라 목숨은 건졌지만 대신 출궁당했습니다. 국문을 나서며 돌아봤던 덕수의 눈.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자가 된 몸으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힘든 품팔이도 못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게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30년을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내일 당장 왕의 심기를 건드려 쫓겨나면 당신도 저런 텅 빈 눈을 하게 될까요?
급히 호출이었습니다. 왕과 흥청들의 연회입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미녀 10,00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침전문 바로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문풍지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옷 스치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당신은 타임키퍼입니다. 왕이 너무 흥분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합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합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김처선 영감도 왕의 여흥에 말참견을 했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왕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죄로 죽습니다. 말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실 시간이 옵니다. 정적 5초, 10초. 알았다. 살았습니다. 오늘 몇 번째 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퇴근하여 궁 밖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다. 얼른 주무시지요. 내시도 결혼을 합니다. 가문을 잇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평범한 사내들처럼 혼례를 올리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안방에는 온기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아내의 눈빛에 뭔가 섞여 있습니다. 경멸, 체념, 불쌍함? 당신은 압니다. 이 여자가 왜 시집 왔는지. 권력을 탐한 양반가에서 궁중 정보를 빼내려고 보낸 겁니다. 철저한 정략 결혼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권력도 정보도 잊고 싶습니다. 그저 온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옷자락을 살짝 잡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같이 좀... 말을 걸어보지만 아내가 당신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잠듭니다. 당신은 정이품입니다. 장관급입니다. 집에 비단이 쌓여 있습니다. 쌀이 넘칩니다. 하지만 아내는 압니다. 이 모든 부귀 영화를 가져도 당신은 그녀에게 진짜 남편 노릇을 단 한 번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우라와 비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은 조용히 일어나 방구석 장롱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곳엔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잃어버린 남성성이 담긴 작은 단지가 있습니다. 보초통입니다. 아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뒤 당신은 등잔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엽니다. 30년 전 잘라낸 당신의 신체 일부가 기름에 절여져 있습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이것을 다시 붙여야만 조상을 뵐 면목이 서기 때문입니다. 저게 붙어 있었으면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웃어줬을까? 기름 냄새 섞인 살덩이를 바라보며 당신은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그렇게 당신은 30년을 버텼습니다. 20년만 더 버티면 은퇴입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병들고 늙으면 당신은 결국 출궁당합니다. 궁 안에서는 왕족 외에 아무도 죽을 수 없거든요. 평생을 바쳐 충성해도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 되면 죽을 곳을 찾아 궁 밖에 차가운 길바닥에 쫓겨나야 합니다. 자식도 없고 온전한 몸도 아닌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곳은 어디일까요? 절망적인 생각에 잠겨있는 당신의 눈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1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독한 피로가 온몸을 짓누릅니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르륵 눈이 감깁니다. 나으리 3시입니다. 입궐하셔야지요. 잠든 지 1시간 만에 다시 하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독한 현실로 복귀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체험한 4시 박순의 하루 어떠셨나요? 연봉 5억의 장관급 권력자였지만 사실상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노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따뜻한 샤워, 자유로운 화장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잠자리가 어쩌면 조선시대 정이품 4시의 삶보다 더 풍요로울 것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누구의 24시간을 밀착 체험해볼까요? 여러분께서 보고 싶은 인물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은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